누군가 재판을 받을 때 선고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있어? 우리 참 열받게 했던 버닝썬 사건, 이걸로 설명해볼게. 가수 최종훈을 예로 들어보자. 최종훈은 정준영이랑 함께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어. 술이나 약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면 준강간이라고 하는데, 혼자 한 게 아니라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해서 성폭력 처벌법 적용을 받아 특수 준강간인 거지. 기본 형법에서 준강간은 3년 이상 징역형인데, 성폭력 처벌법으로 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높아져. 작년에 법이 개정돼 7년으로 더 높아졌지. 이렇게 최종훈의 형이 정해지느냐? 아니야. 법정형을 확인하고 이제 판사가 생각해보는 거야. 최소 5년은 선고해야 하는데 이거 괜찮나? 너무 과하지 않나? 만약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장량감경이라는 걸 적용해. 장량감경, 말이 어려운데 짐작할 작, 헤아릴 양. 한마디로 판사가 피고인 사정을 짐작하고 헤아려서 법에 정해진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얼마나 감경하냐면 법정형의 반토막, 5년 이상 살인죄는 2년 6월부터 선고가 가능해지고 강간은 1년 6월부터로 낮아져. 참, 선고하기 전에 대법원에선 판사들이 참고하라고 기준도 제시하고 있어. 이걸 양형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기는 해. 근데 권고일 뿐 사실 안 지켜도 그만이지. 최종훈 사건에서도 양형기준은 최소 징역 6년 이상 선고하라고 제시했거든. 근데 2년 6개월이 선고됐어. 최종훈도 장량감경의 수혜를 본 거지. 이 장량감경이 도대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봤어. 전국 최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무려 925건의 판결에 적용됐더라고. 피고인 수로는 1020명이었는데 판사가 이 피고인들 형량을 깎아준 연수를 다 합하니까 1년 동안 1000년이 훨씬 넘었어. 피고인 한 명당 최소 1년씩은 다 혜택 본 거지. 또 살인, 강간, 뇌물 횡령 이런 중범죄 사건들을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 사건은 무려 50%가 다 장량감경 적용을 받았어. 장량감경 많이 적용된 범죄가 뭔가 보니 성범죄, 음주운전, 경제범죄. 국민청원하고 국회에서 법정형을 올려도 장량감경 적용하면 그만인 거지. 근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형량을 깎아주는 건지 궁금하지 않아? 놀라운 게 판결문에 그게 제대로 안 써있어. 장량감경 사유를 별도로 명시한 판결문은 전체의 6%에 불과. 대부분은 아래 유리한 양형 이유를 참작한다, 이렇게만 썼더라고. 그래서 그 유리한 양형 이유라는 게 뭔지 또 찾아봤지. 제일 많은 이유가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뭐 이런 거였어. 근데 이것도 참 너무 애매하지 않아?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면 정말 죄를 지어본 적 없는 초범 같잖아. 근데 그렇지도 않은 거 있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유리한 이유를 써. 실형을 받을 정도의 중한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으니 이번에도 한번 봐준다는 건데 그냥 초범은 아니고 중고 초범이라고 해야 할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건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건지 쓴 판사가 한 명도 없더라고. 심지어 피고인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대신 사죄했다고 쓴 판결문도 있었어. 물론 장량감경을 도저히 안 해줄 수 없는 특별한 사건들도 종종 있어서 이걸 단번에 폐지해버리자,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려워. 그치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뭔지 모두가 납득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판사님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는 거야. 다들 어떻게 생각해?